직업상담사 1차 필기 해설 61번부터 80번 노동시장론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다음은 어떤 취업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일단 채용된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종업원 자격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 1. 클로즈드 2. 오픈 3. 에이전시 4. 유니온숍 정답은요? 네, 유니온숍입니다. 이거 각 수업 제도에 대한 것들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유니온숍 처음에 조합원이 아니래도 일단 채용은 됩니다. 하지만 채용이 되고 나서는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요. 가입을 안 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해고로 갑니다. 이게 바로 유니온숍입니다. 62번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요.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 이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의 어려움, 3. 고학력 취업자 증가, 4.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의 증가. 정답은요? 네, 바로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는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아니고요. 고학력 취업자 증가는 오히려 정규직 취업자 증가에 일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증가 원인이요. 세계화에 따라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그 반대, 즉 대항이요.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나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어렵고 또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 또 여성 경제 활동의 참가율 의 상승,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고요. 고학력 취업 증가 이거 해당되지 않고요. 제조업 부문의 비중의 증가 자체도 사실이 아니고요. 제조업 부문의 비중 증가는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라고 정의된 바 없습니다. 63번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요. 1번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 2. 직종에 따라 근로 환경의 차이가 존재해. 3번 직종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의 차이. 4번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정답은요. 네, 직종 간 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 1번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근로 환경 차이, 노동조합의 조직률 차이,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직업 혹은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 요 나머지는 모두 다 해당하는 이유입니다. 64번 다음 중 산업 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 1번 노동자 자주관리 2번 노동자 경영 참여 3. 전문 경영인 4. 중앙 집권적 기업 정답은요? 네, 자주관리 기업입니다. 경영 참여는 일부 하는 거고요. 자주관리는 노동자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민주화 정도가 높은 것 바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입니다. 65번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 직종에 대해 외국 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르는 것이요. 임금 고용 높아진다. 임금 고용 낮아진다. 임금 높아지나 고용은 낮아진다. 4번 상관없다. 정답은요. 네, 임금과 고용이 모두 낮아집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 만큼 국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낮아지고요. 특히 3D 업종에서 국내 비숙련공 임금 낮아지고요. 고용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66번 다음 중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것이요. 1. 마찰적, 2. 구조적, 계절적, 경기적. 정답은요? 네,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진짜로 경기가 나빠져서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찰적 실업은 구인 구직 정보가 서로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구조적 실업은 기술적으로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변해버린 거고요. 계절적 실업은 계절에 따른 생산량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것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67번 케인즈의 실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번 노동의 공급은 실질함수, 노동의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다. 이 노동자들은 화폐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니까 명목임금은 하반경직성이 있다. 3번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설명. 4.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재정 투융자의 확대,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하였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여기서 실질 임금은요, 인플레가 반영된 화폐의 가치가 반영된 임금이고요. 명목 임금은 말 그대로 숫자상의 임금, 그러니까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실은 화폐 환상에 있어서 그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면, 즉 노동의 공급은 늘어날 거고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줄면 노동의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은 숫자, 즉 명목임금의 함수고요. 구인자, 즉 회사는 자재의 가격도 알고 있고 또 판매의 가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실질 임금, 즉 임금의 인플레가 반영된 실질 임금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을 보고 노동자를 뽑습니다. 즉 노동의 수요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 노동의 수요는 실질임금입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요 선택지 4개 중에 2번은 똑같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노동자들은 화폐 한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금은 하반경직성을 갖는다. 요 명제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68번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1.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2.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 3번 사적 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해 타 부문에서 생산 및 소비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 4. 서비스 산업 부분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서비스 산업 분야. 예를 들면 이마트가 파업을 하면요. 이마트에 연결된 제조업도 같이 멈추고요. 각 제조업에 관련된 하청업체, 협력업체도 같이 멈춥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업 분야가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자, 사회 경제적 손실은요. 사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거 아니고 서로 완전히 다른 항목이고요.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분은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과 같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재고를 쌓아놓는다든가 뭐 관리비를 줄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감소분은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반드시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틀린 거고요. 사회적 비용이 바로 경제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파업이 아니라 타 부분으로 전이된 연결된 영향, 그게 바로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적 비용이 아니고 사회적 비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69번요.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 결정 이론이요. 1. 임금 생존비, 2. 임금 철칙, 3. 노동가치, 4. 임금 기금설. 정답은요? 네, 임금 기금설입니다. 임금 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을 만든다고 야기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이론에 영향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70번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연공급의 단점 중 하나는 직무성과에 관련 없는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이 생긴다는 점. 3. 직능급은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다. 4. 연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는 연령, 근속,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기승급의 축적에 따라 연령별로 필요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은요? 네, 바로 직무급이 아니고요. 연공급이 위계질서 확립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공급 말 그대로 연공서열급이거든요. 한마디로 서열하라는 빵빵하게 생깁니다. 연공급의 특징이요. 회사에 대한 귀속의식 강하고요. 위계서열, 연공서열에 따른 거니까 위계질서 확립 좋고요. 사기진작에 유리합니다. 단점은 당연히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이고요. 직능급 말 그대로 직무수행 능력급입니다. 직능급.
그다음 연공급의 기본 요소는 나이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필요 생계비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71번 노동조합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임금 인상시키는 기능, 2. 근로조건 개선 기능, 3. 각종 공제활동 및 복지활동, 4.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정답은요. 네, 특정 정당과 연계하고요. 정치적 영향력 발휘합니다. 실제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정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기능, 특정 정당 정치 기능 있습니다. 임금 인상 기능이 있고요. 근로조건 개선 기능 당연히 있고요. 각종 공제 활동 및 복지 활동 하고 있습니다. 72번 다음 중 분단 노동 시장 이론과 가장거리가 먼 거요. 1.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2.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장은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3.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4.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 노무자의 임금도 하락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근로자는 직무를 중심으로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학력 실업자의 직무와 단순 노동자의 직무는 서로 다른 곳에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단순 노무자의 임금이 하락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73번 다음 중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되는 거요. 직원 간 화합, 2번 근로능률 자급, 3번 임금의 계산 간편, 4 확정적 임금 보장. 정답은요? 네, 성과급 제도 당연히 능률 자극입니다. 능률 자극이요. 74번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000원일 때 이 종업원의 한개 생산은 몇 잔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요. 네, 바로 두 잔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윤극대화고요. 이윤극대화를 얻을 수 있는 조건, 바로 한개 생산물 가치와 한개 비용이 같을 때, 한개 생산물 가치와 한개 비용이 같을 때가 곧 이윤극대화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제1명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직업 상담사 1차의 거의 모든 문제, 아니 그냥 100%에서 한개 비용은 곧 임금과 같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한개 생산물 가치는 곧 임금입니다. 자, 위에 표로 봐서 한개 비용과 한개 생산물 가치가 똑같을 때가 바로 이윤 극대화 포인트고 한개 비용은 곧 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개 생산물 가치와 임금은 같은 가격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한개 생산물 가치는 한개 생산 곱하기 가격이라는 거예요. 한개 생산물 가치가 한개 생산 곱하기 가격이요. 우리가 한개 생산물 가치는 위에서 바로 6,000원이라고 얻었죠. 그래서 한개 생산물 가치는 6,000원이고요. 한개 생산물 가치는 다시 한개 생산 곱하기 가격이니까, 그리고 가격이 3,000원으로 정해졌으니까 결국은 요 식으로부터 한개 생산은 두 잔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개 생산물 가치라니까 굉장히 공식 기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모든 종류의 가치는 이런 거예요. 그냥 생산량 곱하기 가격을 하면 그게 가치예요. 테레비 한 대가 10,000원인데 두 대를 생산했다? 그러면 20,000원이 가치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모든 종류의 가치는요,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해주면 가치가 나와요. 근데 무슨 가치를 물어보고 있냐면 한개 생산물 가치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냥 생산량이 아니라 한개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해줘야 한개 생산물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 두 식을 외우든 아니면 조금 전처럼 이해를 하든 요 식, 그 다음에 한개 생산물 가치와 한개 비용이 같다. 그 다음에 한개 비용과 다시 임금이 같다. 요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75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고 실업률이 20%일 때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리시면 돼요. 자, 박스를 어떻게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제일 위에 제일 큰 박스가 15세 이상의 인구고요. 요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경제활동 참가자입니다. 이게 60%죠. 그러니까 비경제는 당연히 40%가 되는 거고요. 실업률은 요 60% 안에서의 실업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은 20%고요. 나머지 그러면 실업률 말고 나머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80%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서 취업되어 있는 사람의 퍼센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어떻게 되냐? 즉 60% 곱하기 80%를 하면 전체 고용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60% 0.6 곱하기 80% 0.8 이를 곱해주면 0.48을 얻을 수 있고요. 최종 48%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76번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할 때 비숙련 외국 근로자의 유입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 1. 국내 소비자 2. 국내 비숙련공 3. 노동집약적 기업주 4. 기술집약적 기업주 네, 정답은요. 국내 비숙련공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이 모두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D 업종, 국내 비숙련공에 해당하는 3D 업종의 임금이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 집단 바로 국내 비숙련공입니다. 77번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와 가장거리가 먼 것이요. 1. 장기노동계약 2. 물가의 지속적 상승 3.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4.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정답은요. 네, 바로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 하방 경직적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장기 노동계약이 돼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은 내려갈 수 없고요. 강력한 노동조합은 당연히 임금 하락을 막아내고요. 노동자의 역선택은 만약에 임금이 내리면 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 즉 역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임금이 내려가는 걸 막아냅니다. 그래서 장기 노동계약, 강력한 노동조합, 노동자 역선택 이게 하방경직의 이유고요.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임금의 상승 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물가의 지속적 상승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78번 만일 여가가 열등제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어떻게 변하는가? 1번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자, 2번은 그 반대입니다.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3번 낮은 임금 수준에서는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을 증가하다가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4번은 그 반대예요. 낮은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 공급을 감소하다가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자, 정답은요? 네, 바로 2번입니다. 여가가 열등제라는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여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임금이 올라가면 여가가 안 좋으니까 돈도 더 많이 주니까 일을 더 해요. 그래서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9번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이 아닌 것이요. 1.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 생산 2. 생산 공정의 특유성 3. 생산 장비의 특유성 4. 일반적 직업훈련의 차이 정답은요. 아닌 것 바로 일반적 직업훈련의 차이입니다. 인적 자본 형성은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어떤 독자성, 차별성, 특수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 생산, 말 그대로 차별성이죠. 생산 공정이나 장비의 특유성, 특별성, 특수성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 특유성이 해당하고요.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직업훈련의 차이는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80번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요. 1. 구인 및 구직에 대한 전국적 전산망 연결, 2. 직업 안내와 직업 상담 등
직업 알선 기관에 의한 효과적 알선. 3. 고용 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 제공. 4.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 정답은요? 네, 바로 재훈련은 마찰적 실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마찰적 실업은요, 구인자는 구직자를 못 찾고 구직자는 구인자를 못 찾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정보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든 전산망을 연결해서 구인 구직자에 대한 전산망을 연결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든 아니면 어떤 알선 기관이 있어서 그 알선을 해주든 혹은 고용 실태나 전망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든 이런 정보를 주어야 마찰적 실업이 해소됩니다.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은 마찰적 실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